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동안 춘천시장의 공약인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을 건립하기 전부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육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의암호에 떠있는 상중도 북단의 작은 산 고산입니다. 육동안 시장이 시립미술관을 짓겠다고 공약한 곳입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수풀만 무성합니다. 고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해 이렇게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문체부 사전평가 요건에 맞춰 내부 검토해보니 미술관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중도는 습지대에 위치해 있어 미술작품 수장고로서 부적합하고 춘천의 대표 건축물로 조성하기엔 대중교통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올해 초 상중도 건립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문 인력을 채용한 상태였습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이 당선되기 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채용 공고문을 내고 7급 상당의 일반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채용부터 한 겁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최고 스펙사는 7급까지 가려면 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자기 성장도 안 된 상태에서 7급 임기제를 뽑는 일반 임기제를 뽑는 경우는 다시 드물죠. 이에 대해 춘천시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며 보훈 인사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7급 임기제 공무원이 상중도 부지를 검토할 때도 관여했고 지금은 기존 미술관 업무를 하면서 시립미술관 대체 부지를 찾는 일도 맡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지가 선정되기 전부터도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여러 가지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상중도 개발의 발판으로 삼겠다던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하지만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가 대표 관광지인 경포 인근에 골재 선별장 건립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인데 업체 측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안현동의 한 요양원 앞에 주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관광지인 경포를 파쇄하니 몇 말이냐?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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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공사에서 발생할 돌을 선별해 잘게 부수는 골재 선별장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아직 강릉제진 간 철도공사 발생할 돌의 매각을 어떤 업체에 맡길 것인지 입찰 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이곳에 골재 선별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환경 파괴가 어떤 바다로 어떤 분진물들이 유입이 되면 대한민국 관광객 누가 이곳에 오겠습니까? 일부 주민은 불과 열흘 전에 이 골재 선별장 추진 상황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산 넘어 직선거리를 한 200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바로 코 밑에 사는 주민들은 몰랐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해당 골재 선별 파쇄장 사업 신고를 받은 것은 올해 3월, 허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26일입니다. 강릉시는 5개월 동안 신고한 사업자의 골재 채취업 등록 여부와 부지 지형,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주민설명회가 필수 사항도 아니었지만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사업 내용과 피해 방지 계획을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강릉 제진 간 철도 노선에 동의한 것이지 파쇄장에 동의한 게 아니라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제 파쇄장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제 받은 거고 불편한 점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살짝 이제 드렸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이제 뭐 동의해 주신 분들도 동의를 이제 해 주셨겠죠. 강릉시는 사업자가 실내에서 골재 파쇄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제출한 계획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환경법이라든지 우리 골재 채취법에서 뭐 제재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철도공사의 입찰 공고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홍천군에 송전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한전과 반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사업 계획을 무산시키려면 홍천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홍천군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송전탑 설치 반대 주민들이 또다시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벌써 10번째 반대 집회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송전탑 반대 투쟁. 그 사이 홍천 군수가 바뀌었는데 반대 주민들은 새로 홍천 군수가 된 신영재 군수가 송전탑 행정 협의를 거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의원 시절 송전탑 반대 집회까지 참여했지만 군수가 되더니 모른 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홍천 군수는 뭐 하느냐? 행성은 저 정도인데 홍천 군수는 뭐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 허가권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한전을 길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반대 주민들은 송전탑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한 주민은 송전탑 설치 예정지 인근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재산권이 침해됐는데 송전탑이 들어서면 그 땅에서 살 수 있겠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합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홍천 지역 마을 14곳 가운데 6곳과 특별 지원 사업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겠다는 주민과 거부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웃사촌이 원수가 되고 소송에도 휩싸이고 있습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분열이 되는 거죠. 마을 자체가.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전력은 사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송전탑 설치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가 줄줄이 무산되자 설명회를 생략하는 공고를 내고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마지막 희망인 반대 주민들은 홍천군청 앞에서 또다시 천막농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천군은 주민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불법 해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행정으로 극장 철거를 추진해온 원광수 시장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인부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망치로 마구 부숩니다. 깨진 성면 조각들은 인근 상가 창문으로 떨어집니다. 인부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성면 분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성면 무단 철거와 관련해 원주 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위법한 철거안 상정부터 공무원을 동원한 폭력행정, 시정 토론도 거부하며 철거를 강행한 원주 시정에 있다며 이를 결정하고 지시한 원강수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원강수 시장과 원주시가 1급 발암물질이라며 조속히 철거를 결정했던 성면이 주민, 상인, 노동자들에게 뿌려진 것이다. 환경단체도 원주시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원주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처리 자체가 정말 아마추어라고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천박한 수준에서의 일처리 공정들은 바로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진행한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보완을 요청했지만 원주시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휘관리 감독하라 끝까지 하면서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지켜지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성면 불법 해체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두지도에 그쳤고 이후 3시간 만에 다시 불법 해체가 재개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원주지청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통해 원주시장이 철거 해체 작업을 위법하게 진행하면서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시민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위법 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번 불법 성면 해체와 관련해 원주시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철거업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이번 불법 성면 철거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성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원주시를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이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를 통합하는 1도 1 국립대학 추진에 전폭적인 동의를 호소했습니다. 김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글로컬 대학 30사업 추진을 위해 내일과 모레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주최 찬성률 50%와 평균 찬성률 60%를 넘기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1차 연도 사업을 포기하고 2차 연도 사업 공모로 넘어가게 되면 자체 혁신이 아닌 외부의 강도 높은 구조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뼈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구성원들에게 1도 1 국립대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피난시설인 경량 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아파트가 강원도에도 3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의 강원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생기기 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382곳으로 전체 아파트의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난시설인 하양식 사다리와 대피공간 등도 설치 의무화 시점이 각각 2011년, 2005년으로 노후 아파트 피난시설 현황의 조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의 비율이 12.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공공 건물의 내진율은 22.5%, 민간 건물의 내진율은 12.4%였습니다. 도내 43만 5천 채 건물 내진율 평균은 12.9%로 전국 평균 16.4%보다 3.5%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허 의원은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가운데 7건이 200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며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하루 앞두고 원주시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치악산이 원주시를 소재로 하지 않아 원주시 명예를 훼손할 수 없고 원주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손해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주시에 앞서 구룡사와 치악산 상표권을 가진 농축산 단체들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영화는 오늘 개봉할 예정인 가운데 원주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식품안전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농협중앙회 강원검사국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위반 사항 점검, 식품위생 취급 기준, 무허가 제품 취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농협은 22일까지 가공, 농산, 축산 코너별로 나눠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단속반을 송이와 잣 생산지와 임도와 산림 인접지에 투입해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들의 불법 채취를 막을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사범수사대가 드론과 액션캠을 활용해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등의 시설물로 도와 시군 관리를 합쳐 3,414곳입니다. 강원도는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 사항과 D2등급 시설물과 중대 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와 사후 관리 미이행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3,250억 원과 직접 융자 자금 280억 원 등 3,530억 원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지원을 받은 911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자격 유지 여부와 자금 사용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원금 회수와 이자 지원 중단, 융자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춘천 향교가 갖고 있는 향약 자료 11건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로 등재됐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향교 향약 자료가 조선 후기 춘천 지역 향촌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사대부 구성과 세력, 인적 관계 등이 기록된 향중 좌목 등 향약 자료 11건에 대해 사료적 가치가 크다며 강원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도 지정 문화재 등재를 통해 지역 문화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사 문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92곳에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태그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RFID 종량기를 보급한 결과 폐기물 발생이 주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공동주택 이외에도 주택가와 상가, 시장 등에 RFID 종량기와 감량기를 병행 지원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지역부터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개장한 동해시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누적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돛제비골 스카이밸리에는 지난 2021년 개장 이후 22만 명, 지난해 44만 명에 이어 올해 9월 현재 34만 명이 찾아 누적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이용객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돛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논골담길, 묵호등대, 묵호항과 함께 묵호권역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최근 강원도 시군체육회장연합회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지자체의 체육 행사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태백시는 계획대로 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스포츠 대회를 열고 있어 지방보조금 한도 초과로 지방교부세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포츠재단 설립은 2020년부터 검토되어 왔고 이달 안에 재단 설립 방침을 확정해 다음 달 타당성 조사 검토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공공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와 도비 180억 등 사업비 206억 원을 들여 현재 하루 1,8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700톤 규모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람뜰 개발, 치유의 숲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등 평창읍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활 하수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증설 사업을 마치고 시운정을 거쳐 2025년 정산 가동이 목표입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가 출범식을 갖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백 기계공고에서 한국항공고 출범식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의 새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